이제 우리가 회원가입까지 마무리를 했고 로그인은 JWT를 이제 사용을 해서 로그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큰 발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JWT를 쓰기 전에 그럼 JWT가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자, JWT라는 건 뭐냐면 자, 이제 줄임말인데요. JSON 이제 웹 토큰을 줄여서 JW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얘가 로그인 티켓 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놀이공원에 갔어요. 근데 보통 요즘에는 좀 방식이 바뀌긴 했는데 입구에서 티켓을 끊으면 손에 도장을 찍어주거나 아니면 손목 팔찌처럼 이제 어떤 띠를 감싸주죠. 그리고 놀이기구를 탈 때마다 신분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티켓만 보여주면은 놀이기구를 바로 탈 수 있죠. 그죠? 그 도장, 그 티켓 같은 게 바로 JWT입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서버에 로그인 했어요. 그럼 그 서버에서 너는 누구다 라는 정보를 담아서 이 JWT라는 토큰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요청을 할 때마다 JWT를 같이 보내면 아, 이 친구는 이미 로그인을 했구나 하고 바로 인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번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로그인을 했어요. 근데 로그인을 하고 나서 이제 뭐 메일 창을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어떤 메일 상세 페이지를 들어간다던가 마이 페이지를 들어간다던가 라고 했을 때 매번 로그인을 한다 라고 하면 너무 귀찮아지겠죠. 그쵸? 그래서 그거 대신에 이제 JWT를 통해서 계속 로그인 인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보통 누구인지 이제 뭐 아이디라던가 아니면 유저 네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또 언제까지 유효한지 뭐 10분 뒤 만료라던가 아니면 뭐 20분 뒤 만료 뭐 1년 뒤 만료 이런 것처럼 로그인을 한번 하고 나서 계속 로그인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시점에서 로그인이 풀려버리죠. 이런 시점까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위조 방지 서명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누가 위조하지 못하도록 서버가 찍어준 도장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JWT라는 거는 서버가 만들어주는 디지털 신분증, 티켓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그걸 들고 다니면서 계속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이 회원가입을 마친 시점에서 로그인 기능을 구현할 때 이 JWT를 써서 로그인을 쓸 겁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의존성 설치입니다. 자, 요렇게 달아드렸습니다. 이 줄이 잠시만요. 네, 요거를 복사하셔가지고 빌드 드레드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JWT죠. 잠시만요. 그 마지막에 좀 아시겠어요? 아, 요걸 까먹구나. 네, 요거까지. 여기 지워졌나 보네요. 요거 따옴표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써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코드를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거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우선 맞출 수 있는 것부터 좀 맞춰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YML 쪽 와볼게요. 그냥 애플리케이션 YML. 자, 들어오셨죠? 여기 위에 쪽 보시면 프로파일스 이쪽 밑에 액티브가 기본적으로 데브가 돌아가게끔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include secret 요것도 달아줄게요. 보통 이제 데브 하면은 개발용, 그 다음 프로드 하면은 배포용, 테스트 하면은 테스트용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설정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include를 써서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dev YML이랑 이 secret YML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secret 쪽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이미 JWT를 쓸 거를 예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줬는데 이제 이 secret 키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설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이 키가 좀 충분히 길고 예측하기 어렵게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실제 키는 이게 일정 길이가 돼야지 이 토큰이 발급됩니다. 좀 길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어차피 이것만 올라가죠. 형식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는 깃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노출되면 안 되겠죠. 네. 자, 방금 우리 어플리케이션 YML에 이렇게 include 일단 요거 써주시고요. 지금 저는 방금 JWT 토큰 쓴 거는 application secret.yml 여기서 썼습니다. 디폴트는 이제 나중에 팀원들이랑 공유하기 위해서 형식만 맞춰 놓은 거고 실제 키가 들어가는 거는 secret.yml 입니다. 깃 이그노어에 우리가 처음에 설정할 때 이 어플리케이션 시크릿 YML을 이렇게 적어 놨기 때문에 이 실제 여기 있는 이 시크릿 YML 자체는 안 올라가지만 대신에 얘가 어떤 지금 형식으로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팀원들과 공유를 해야 돼서 이 형식만 맞춘 게 이 secret.yml.default입니다. 이 디폴트는 제가 형식 맞추려고 이제 써놓은 거죠. 나중에 시크릿 키만 이렇게 집어 넣으면 된다라는 식으로요. 더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패키지를 만들어 볼 건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코드는 복붙하시면 돼요. 저는 글로벌 안쪽에 우선 패키지를 만들어 줄 건데 클래스에서 util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복붙할 겁니다. 제가 복붙한다는 거는 여러분도 복붙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util 일단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 글로벌에 new 해서 JWT provider JWT 패키지 안에 JWT 프로바이더 라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래도 얘도 역시 일단 컴포넌트로 등록을 하고 나머지는 다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임포트를 좀 먼저 하고요.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완벽하게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코드구나 정도로만 파악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데, 우선 여기서 이 시크릿 키 오리진이라는 게 있죠. 얘는 뭐냐면요, 우리가 밸류에서 커스텀 밑에 JWT, 그 다음 시크릿 키를 하나 설정해 놨는데, 그게 요거입니다. 요거를 가져와서 토큰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참고해서. 그래서 밸류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여러분들이 YML에 설정해놨던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 값을 여기에다 넣겠다라는 거고, 처음에 일단 get 시크릿 키, 이거 뭐 보면은 다 getter, setter 그런 건데요. 이제 캐싱된 어떤 시크릿 키가 있으면 그대로 반환하겠다, 없으면은 이제 새로 생성을 하는 거고요. get 시크릿 키 새로 만들고 있죠. 토큰 만들기, 이것도 난수를 생성을 해서 이제 문자열을 베이스 24로 인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배열로 변한 후에 그 다음 객체 생성해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실제 시크릿 키를 만들어주는 메서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겟 시크릿 키로 이제 인코딩 하고 그 다음 객체 생성해서 만들어주고, 얘가요, 시크릿 키 만드는 거. 그 다음 얘는 이제 토큰 만드는 겁니다. 토큰. 그래서 얘를 호출을 해서 지금 토큰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리프레시 토큰이라고 하고 있죠. 그냥 토큰이 아니라 리프레시 토큰은 일단 만료가 된 후에 다시 토큰을 발급해 줘야 될 때 만들어 주는 걸 리프레시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료 기간은 지금 이렇게 설정해 놨는데, 이게 대략 1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간 유지되는 재발급용 토큰을 생성한 거고요. 액세스 토큰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만료 기간이 한 10분. 요거는 짧게 쓰는 인증용 토큰을 생성한 겁니다. 그래서 오래 쓸 거면 리프레시 토큰을, 액세스 토큰은 이제 짧게 쓰는 용도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 get 토큰 같은 경우는 공통 토큰 생성 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claims라는 것에 회원 정보 같은 거를 이제 저장을 하고요. 뭐 아이디나 뭐 유저 네임 같은 거요. 여기서 저장하고 있죠. 그 다음 현재 시간 기준으로 만료 시간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JWS 빌더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바디에 이 클레임에 바디 형태로 제이손 그대로 넣고 만료 시간이랑 그 다음 어떤 서명 알고리즘, 그거는 이제 요것도 그러니까 암호화 알고리즘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최종 문자를 생성한다. 그래서 이 메서드 자체는 JWT를 실제로 만들어주는 핵심 메서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verify는 이제 전달받은 토큰을, 여기 보시면 set signing key 여기 있죠. 자, 요거를 이 파싱을 합니다. 성공을 하면은 true, 그 다음 실패하면 에러가 발생하면 false. 그래서 얘 자체는 뭐냐면 이 토큰이 유효한지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true랑 false 값으로 반환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 클레임 정보는 그냥 토큰을 파싱해서 어떤 body라는 클레임을 꺼냅니다. 제이슨 문자열을 util.map 형태로 반환을 하는데, 이 util.map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것도 잠깐 볼게요. 자, 이 util.map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제이슨 문자열을 맵 형태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변환을 했을 때 만약에 이 get으로 했을 때 가져오는 게 있다 라고 하면 여기서 그때 이제 문자를 제이슨 문자를 반환을 하는 거고,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리턴을 널로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참고해서 이제 어떤 정보 같은 거를 받아온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제가 그냥 짧게 주석으로 어떤 메서드인지 이렇게 설명을 적어 놨는데요. 딱 요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사실 충분합니다. 요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떤 메서드인지 딱 그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흐름을 보면은 서비스 또는 컨트롤러가 여기서 젠 토큰 있죠. 제너레이트에서 젠입니다. 자, 요걸로 또는 요걸로 호출을 합니다. 그 내부에서는 get 토큰이 사용자 정보이고요. 그 다음 그게 클레임 안에 제이손 형태로 포장이 됩니다. 그 안에는 만료 시간, 서명, 뭐 설정 같은 게 있고, 이제 그 설정을 통해서 JWT 문자열을 생성을 하는 거죠. 요청을 받을 때는 verify로 한번 이 유효성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체크를 할 때 필요하면 클레임스를 통해서 유저 아이디랑 뭐 네임 같은 거 추출해서 인증 인가에 또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좀 보면은 이쪽에서 HS512 요거 있죠. 얘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지금 썼던 것처럼 긴 키 있죠. 긴 키를 통해서 이게 토큰을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secret.yml에 이 키를 좀 짧게 썼다 라고 하면 오류가 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고요. 네, 대략적인 흐름은 이 정도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바이더까지 넣어 주신 다음에 일단 로그인 하기 전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get secret key가 있고 그 다음 언더바 get secret key가 있는데 여기 위에 시크릿 키 가지고 우리 얘 있죠. 얘는 이미 만들어둔 시크릿 키가 있다면 그대로 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면 주지만 없다면 새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 한번 만든 키를 계속 재사용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 시크릿 키 인코딩,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설정에 있던 어떤 문자열을 아무 키로 바꿔주는 거죠. 토큰의 도장을 찍을 때 실제 비밀키 만들기입니다. 그 다음 젠이랑 액세스, 요게 좀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제 리프레시는 이 유효기간 1년, 그러니까 새로 로그인을 안 해도 오래 쓸 수 있는 장기 티켓이고요. 그 다음 액세스 토큰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 한 10분,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는 짧은 티켓입니다. 다음 젠 토큰은 토큰을 진짜로 만들어주는 핵심 메서드인데 얘가 하는 일이 회원 정보 담고 그 다음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계산하고 그걸 비밀 키로 서명해서 안전하게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JWT를 생성하는 거죠. 그 다음 verify는 이제 이 받은 토큰이 진짜인지, 그 만료가 안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false, 문제가 없으면 true 값을 반환을 해줍니다. 그 다음 get claims는 토큰 안에 들어있는 회원 정보를 꺼내서 맵 형태로 반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좀 나눴을 때 비밀키 관리 부분이라고 치면은 get secret key, 그 다음 언더바 get secret key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토큰 만드는 부분은 이제 이 젠 리프레시 토큰이랑 액세스 토큰 그리고 젠 토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 확인 또는 꺼내는 거,
요거는 이제 verify랑 이렇게 claims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이게 그런 거죠. 비밀키를 만들고 저장하고 그다음 토큰 뭐 발급하는데 이걸 짧게 할 건지 아니면 길게 할 건지 그다음 토큰 확인하고 정보 꺼내고 그런 메서드들이 담겨 있는 게 이 JWT 프로바이더입니다.